자, 이번 시간은 시장 경제의 한계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리가 그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민호야, 열심히 들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듣고 있지, 조민호? 자. 산업 자본주의, 글씨 너무 못 썼다. 그치, 강의 나가는 건데 천천히. 산업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이었던 경제 이념이 뭐였죠? 뭐였죠? 자유방임주의. 그쵸,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이 강의가 인터넷으로 나가겠지만 또 이렇게 현장을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도 여기 부스이 많이 있거든요. 목소리가 좀 나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장 경제에 정부가 어떤 간섭이나 개입을 하지 않고 시장 경제 주체들에게 자율성을 굉장히 부여한 그 경제 이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적은 이거였죠. 그러한 경제 체제로 가면 자원 배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기대를 하고 시작한 경제 이념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한계점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산업자본주의를 지나서 독점자본주의 시기라고 설명을 했죠. 네, 독점자본주의 시기 때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 독과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그 다음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또 그 거대한 경쟁이 발생하면서 환경이 오염된다던가 하는 부수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장에게 맡겼는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나타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냐라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시장 실패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시장에게 맡겼더니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본주의가 수정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이 시기 동안 자유방임주의가 펼쳐진 산업자본주의 이후부터 이것이 수정되기 이전까지 발생했던 시장경제체제의 한계점들을 하나씩 볼 건데요.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계점들을 살펴보고 이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자본주의 시기에 들어와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죠? 다시 누구에게 맡기자? 다시 누구에게 맡기자고 했죠? 정부에게 맡기자. 다시 정부에게 맡기자. 정부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독과점 문제입니다. 넘겨주세요. 독과점 문제는 수업 시간에 이미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자, 발생 원인은요, 우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계점들은 모두 시장경제에 정부가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자, 과도한 경쟁, 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결국 경쟁을 하다 보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는 기업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서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의 좀 진입장벽을 높게 만드는 그러한 좀 파격적인 어떤 기업 운영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 안에서 선생님이 그 졸라발라 시방 얘기했던 사례처럼 가격 경쟁을 지나치게 하다가 기업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 거대한 자본을 소유한 거대한 규모의 소수기업만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또는 그러한 소수의 기업들이 함께 과점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게 독과점 문제 발생 원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문제이며 이게 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뭐 이윤 극대화를 열심히 한 기업이 살아남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되나 싶지만 이게 뭐 때문에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거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자, 큰 문제점은 우선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거. 가격은 애덤 스미스의 그 논리에 따르면 무수히 많은 수요자와 무수히 많은 공급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누가 인위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독점과 과점이 발생하면 가격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나타나죠.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마땅히 1,000원에 거래되어야 적당한 생산품이 사람들에게 1,000원 정도의 만족감, 효용을 가져다주는, 편익을 가져다주는 생산물이 지금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 1,000원이 아니라 그럼 2,000원만큼이라고 하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해야죠?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야겠죠.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하죠. 기업을 규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 규제하는 방식, 세부적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제도 등을 두면서 독점 기업이 좀 시장을 함부로, 그러니까 가격을 너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생산량을 대폭 줄여서 가격을 높이려고 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예방하는 어떤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요. 또 과점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규제하는 역할을 통해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네, 독과점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공공재의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공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공공재? 가로등. 네? 가로등. 아, 그쵸. 가로등. 좋습니다. 가로등 또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좀 소비하고자 하는 함께 소비할 수 있고 함께 소비하고자 하는 모두가 물질적 욕구를 누리는 것들인데 그것을 국가가 생산하여 관리하는 걸 공공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로 위에 가로등 또는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도로 또는 국가가 조성해 놓은 공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재화 말고 이제 서비스라고 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군대도 공공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BTS 멤버들의 군 복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다 잘생겼네요. 군인. 그리고 자, 경찰이라고 하는 그 집단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국가의 치안이 안전하게 유지되기 원할 겁니다. 그걸 국가가 보장해주기 위해서 경찰이라고 하는 집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죠. 군대도 역시 우리나라의 국방을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고요. 자, 보시면요, 여기 아주 예쁜 가로등이 있습니다. 네, 가로등. 자, 참 적어볼까요? 국방, 치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 군대 또는 경찰 또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물질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가로등, 등대, 도로, 뭐 이런 것들 지금 전적으로 국가가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게 이제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국가가 생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유방임주의 사상 체제에 따르면, 이념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로등이 생산되기를 원하면 기업이 마땅히 가로등을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고 그에 마땅한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받아서 이윤을 추구하면 되지 않냐. 이제 이게 그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어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게 된 이유는 이러한 성격의 재화나 서비스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 문제가 뭐냐? 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무임승차가 뭐죠? 무임승차?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 서비스나 재화의 혜택을 누리는 걸 이야기를 하죠. 네.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냐? 자, 여기다 할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지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기업이 생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마을에 가로등이 너무 그러니까 가로등이 부족해서 길이 어둡고 조금 밤에 돌아다니기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 가로등이 너무 없어서 밤길이 좀 어둡고 힘든 것 같다, 다니기. 대책회의를 하는데, 자, 땡땡 모 기업이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해 줄 테니 가로등 이용료를 납부하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니까 기업은 그걸 제공하고 생산하고 거기에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하겠죠, 마땅히. 그런데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을 부담한 시민들은 당연히 비용을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 그래서 편익을 누리는 게 맞지만 굳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로등을 소비하는 것, 가로등의 혜택을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죠. 그들이 무임승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 사람들한테도 비용을 다 부담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경찰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기업이 경찰을 운영해서 우리 동네의 치안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거기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마을의 치안이 잘 유지된다면 그냥 그 혜택을 당연하게 누리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기업은 생산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시장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활동을 맡기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소비하고 원하는 만큼 생산하고 이게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지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공공재의 공급 부족이다. 이게 곧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미 알고 있죠.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신 직접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로 합니다. 네. 그다음 공공재라고 하는 재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자, 표를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자, 공공재는요, 아까 설명했지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이게 어떤 말이냐? 자, 배제성이라고 하는 건요. 배제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마치 편의점에 가서 어떤 뭐 아이스크림을 하나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그 소비의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는 성질을 배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공공재화 같은 것들은 가로등처럼 내가 굳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그 혜택, 그 소비의 기회를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배제되지 않는다, 배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는 경합하지 않습니다. 경합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매점에 가서 매점에 있는 빵을 내가 먼저 다 소진해버리면 다른 학생들이 그 매점에 있는 빵을 소비할 기회를 박탈당하죠. 경합하네요. 매점에 있는 빵, 편의점에 있는 음료수,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은 다 경합이 발생합니다. 너무나 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당연한 거죠. 경합을 한다라는 건. 하지만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의 혜택을 우리가 경합하지는 않습니다. 군대가 제공하는 국방 수호라는 그 혜택 자체를 우리가 두고 경합하지 않습니다. 가로등이 주는 그 혜택, 길거리를 밝게 비춰주는 그 혜택을 두고 우리가 다른 소비자와 경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을 비경합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표에서 어디 들어가면 되겠죠? 1, 2, 3, 4 중에 그쵸? 여기 네 번째 공공재는 경합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으니 여기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경합하고 배제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 경합해야 돼요.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박탈되고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소비할 수 있는 재화는 사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걔를 사적 재화라고 부릅니다. 사적 재화. 그 다음 비용은 지불하지 않지만 내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무료지만 경합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료지만 경합해야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쵸. 공유자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자원이에요. 이를 다른 표현으로 공유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유지, 공유자원. 예시로 기억하시면 좀 편한데요. 공유자원의 사례로는요. 공해상의 물고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닷속 물고기.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내가 소비하고 싶다고 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죠. 해야 하는 게 아니죠.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의 물고기는 경합이 발생하죠. 내가 가서 한 마리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한 마리만큼을 내가 박탈시키는 거죠. 내가 가서 물고기에 씨를 말리면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죠. 경합해야 되네요. 자, 그리고 다른 사례로는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자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산업 자원들도 공유 자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무료 공영 주차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부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합해야 합니다. 왜? 주차장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경합이 발생합니다. 내가 먼저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주차장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한 자리 박탈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례 두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시장 실패가 나타나긴 합니다. 어떤 시장 실패가 나타나냐? 자,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시장 실패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모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네? 근데 경합이 발생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먼저 가서 많이 소비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무분별하게 많이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또는 목초지의 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자, 유목민들이 이제 막 양떼를 몰고 풀을 먹이러 다니는데 배제하진 않습니다. 근데 경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초지에 풀이 씨가 마른 그러니까 자연 자원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소비되어서
황폐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면 그런 현상을 보고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일 정부가 개입했다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개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에 좀 제한을 뒀다면 규제했다면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상황은 시장 경제 활동에 자유만 보장되고 정부가 아무런 개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재가 공급이 되지 않고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배제는 하되 경합하지 않는 성격의 재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화를요 자연독점 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례로는 케이블 TV, 넷플릭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은 지불해야 내가 소비할 수 있지만 경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비한다고 해서 비용을 지불한 다른 소비자의 소비 기회를 박탈시키지 않죠 전혀. 그래서 이러한 성격의 재화들을 자연적으로 그 시장을 독점한 재화다, 자연 독점 재화 이런 대명사를 써서 부르는데 그렇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넘어갈게요. 세 번째 시장 실패의 원인. 외부 효과를 볼 겁니다. 몇 분 했어? 22분이요. 22분? 네. 아, 너무 길면 또 보는데 짜증나잖아. 자를까요?